작전명 에픽 퓨리 기억나세요? 12시간 동안 수백 차례 폭격을 퍼부어서 36년간 이란을 지배했던 사람을 하룻밤 사이 사라지게 했던 사건이죠.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호르무즈, 이란 전쟁, 유가 폭락, 탄도미사일을 다룹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고 트럼프도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지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주유소 가보니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전쟁 난 것도 알겠는데 매일 출근하기 바쁜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 흐름을 전부 알고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나의 시선에서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만 할 얘기 없었다 하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할 얘기가 많아지실 겁니다. 투자와 세계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제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바다가 쪼그라드는 곳이 있어요. 가장 좁은 데가 33km인데 배가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건 한 방향에 3km 뿐입니다.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데요. 여러분이 뉴스로 익히 들으셨을 호르무즈예요. 이 바닷길은 지금 50일 정도 막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해협에서 시작된 게 아닌데요. 핵이 그 시초입니다. 이란은 핵을 키우고 있던 국가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눈뜨고 지켜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한번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하면 석유 수출 금지, 금융거래 차단, 자산 동결 같은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었어요. 이란은 그 당시에 제재를 많이 받고 있던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트럼프가 이걸 깨버립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이었죠. 트럼프와 이란의 앙금이 벌써부터 느껴지시죠? 이란은 다시 제재가 걸리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란도 강경책을 씁니다. 그럼 우리도 약속 안 지킨다면서 우라늄 농축을 다시 올리게 돼요. 우라늄 농축은 쉽게 말해서 핵폭탄의 원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농축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무기에 가까워지는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란이 이걸 60%까지 올렸었거든요. 핵무기에 쓰려면 90%가 넘어야 하는데 문제는 60%에서 90%까지 올리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이미 60%까지 올린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불이 제대로 붙는 사건이 하나 더 생기죠. 2025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때려버립니다. 이걸 12일 전쟁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이란이 보복하면서 중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더 강하게 가라고 트럼프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핵 문제, 이스라엘 안보, 중동 질서, 이 세 개가 겹친 상태에서 2026년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지막 간접 협상을 합니다. 간접 협상이 뭐냐면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데 같은 방을 쓰지는 않는 겁니다. 중간에 중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싸우고 화해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누가 계속 말을 옮겨주면 그게 화해가 되나요? 당연히 화해는 어렵겠죠? 결국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하늘에서 무수한 폭격이 쏟아집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수백 차례 공격이 가해졌어요. 72시간 동안은 1000건이 넘는 공격이 쏟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살됩니다. 36년간 이란을 지배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란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틀 전까지 협상하자고 해놓고 우리 지도자를 죽였다?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엔 탄도미사일, 미군 기지엔 드론.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요. 이란이 걸프 국가들까지 때린 거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이란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 나라들 영토에 미군 기지가 있었거든요.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우리가 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근원이고 시작이에요. 그리고 3월 4일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장악합니다. 약 일주일 뒤에는 기뢰까지 깔기 시작해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갈 곳을 잃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르무즈 봉쇄 직전인 3월 2일,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습니다. 라스라판이 뭐냐면요. 세계 최대 LNG 수출 시설이에요.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 아시아 전역의 발전소 연료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드론 공격으로 모든 생산을 전면 중단한 거죠.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3월 중순엔 미사일로 추가 타격이 있었습니다. 결국 카타르 에너지 CEO가 직접 나섰죠. LNG 수출 용량의 17%가 영구적 파괴됐다. 연간 200억 달러 손실. 복구에는 최대 5년이 필요하다. 해협이 막혀서 석유가 못 지나가고 카타르가 공격을 받으면서 가스 수출 기능이 줄어버렸습니다. 에너지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린 거예요. 결국 유가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전쟁 전 $70 수준이었던 브렌트가 3월 중순에는 $120에 육박했습니다. 70% 넘게 뛴 거예요. 결국 국제에너지기구가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름값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기름만 못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료도 못 지나갑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비료 교역의 약 30%를 실어 나르거든요. 봉쇄 이후 비료 가격이 30%에서 40%가 급등했어요. 비료가 비싸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료가 비싸지면 몇 달 뒤에는 밀이 올라요. 밀이 오르면 빵값이 오르겠죠? 사료가 오르면 계란값이 오르고요. 유제품도 올라요. 아직 안 올랐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오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공장도 멈췄어요. 인도에서는 가스 부족으로 알루미늄 공장 수십 곳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포장재 업체는 플라스틱 레진 가격이 45센트에서 85센트로 거의 2배 오릅니다. 인도에서는 상업용 가스통이 부족해지니까 식당들이 운영을 줄이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 결과 3월 인도의 식용유 수입은 전월 대비 9% 감소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식당 운영 축소, 음식 소비 감소, 수입 감소까지 예상 밖의 소비 구조 변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환율로도 번졌겠죠.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통화가 약해지고, 통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유가가 오르고 달러는 강세, 원달러 올라가고 코스피 눌리고. 전 이렇게 틈만 나면 사이드카 발동하는 시장은 처음 봤어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사이드카란 말이에요. 그만큼 흔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체감은 아직 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체인은 이미 작동 중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구도가 단순해요. 이란이 맞고 세계가 피해를 보고.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때렸으니까 보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는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4월에 접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이란이 한 수를 둡니다. 3월 26일. 5나라를 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이 나라들 배만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국제 수로를 자기 친구만 쓰게 한다? 여기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공개적으로 해협의 사유화와 통행료 체계에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4월 8일 파키스탄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합니다. 드디어 대화가 되나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 이 합의 직후에 쇼패팅을 걸었거든요. 내용을 전부 살펴봤을 때 이대로 좋게 끝날 리가 없다 판단하긴 했었습니다. 4월 11일에서 4월 12일 이슬람마바드에서 본격 협상이 있었죠. 벤스 부통령이 직접 움직였어요. 핵심 쟁점은 우라늄 농축이었는데 미국은 20년 중단해라라고 했고 이란은 5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간극차로 합의는 실패했겠죠. 미국은 전에 이미 유럽의 동조를 구하던 상황이었어요. 호르무즈를 열어야 하니까 같이 군함 보내자라고요. 유럽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 시작해놓고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이맘때 다룬 영상에서 트럼프가 삐졌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나토 사무총장 리터가 워싱턴에 갔을 때 트럼프가 직접 말했습니다. 완전히 실망했다. 협상도 실패, 유럽도 안 도와줘. 그래서 미국이 방향을 바꿔버려요. 해협을 여는 게 아니라 이란을 더 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사업가는 사업가예요. 그리고 4월 13일, 너희가 해협을 막지? 그럼 우리가 너희 항구를 막을게. 미 해군이 이란 항구 앞을 딱 막아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구조가 달라져요. 이란은 해협을 막고 미국은 이란을 막고 이중으로 봉쇄된 거죠. 피해는 누가 보냐? 다 봅니다. 근데 같은 피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미국은 비축유를 풀고 수출을 늘려서 버틸 수 있는 나라예요. 반면에 유럽도 상황이 같을까요? 현물은 한때 $150, 중동 두바이유는 3월에 $170 가까이, 나이지리아에서는 휘발유가 50% 넘게 뛰었고요. 독일은 16억 유로 연료세 완화, 스웨덴은 8억 달러 지원책, 시장 문제를 넘어서 각국 정부가 세금을 깎고 보조금을 풀어야 하는 생활 위기가 봉착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1%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고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이 말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4월 17일, 이란 외무장관이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호르무즈를 상선에 완전 개방한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유가가 장중 한때 11%까지 급락했죠.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근데요, 여기서 좀 소름 돋는 이야기 할게요. 이 발표가 나오기 20분 전에 누군가가 브렌트 선물 7,990랏을 매도했어요.
금액으로는 약 7억 6천만 달러입니다. 발표 나오고 유가가 빠졌으니까 이 베팅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이 아닌데요. 3월 23일 트럼프 발언 15분 전 5억 달러 매도됐어요. 유가는 8% 급락했죠. 4월 7일은 휴전합의 발표 직전 9억 5천만 달러 매도. 세 번이에요. 세 번 다 발표 직전 수억 달러 규모. 이 세 건은 거의 같은 패턴이었고요. CFTC가 조사에 들어간 상태예요. 아직 누가 했다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세 번 반복된 패턴을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죠.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 실제로 배가 지나갔을까요? 일부 선박이 해협으로 향했는데 대부분 멈췄거나 돌아섰어요. 통상적인 이유가 세 개예요. 첫째, 기뢰가 그대로 있다는 점. 외신은 이란이 자기가 깐 기뢰를 일부 못 찾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자기가 깔아놓고 자기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둘째,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항로로만 통과 가능하다는 점. 셋째, 전쟁 위험 보험이 안 된다는 점.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가 직접 말한 게 있죠. 기회가 있는 한 통과 불가능하고 보험도 못 구한다. 시장은 개방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 배들을 못 지나간 거예요. 이 괴리가 바로 다음 날 폭발합니다. 4월 18일 아침 혁명수비대가 선언합니다. 호르무즈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건보트 두 척이 유조선에 실탄을 발사합니다. 교신도 없이 접근해서 바로 쏴버렸어요. 인도 국적 선박도 피격당했고요. 인도 정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을 정도죠. 완전 개방이라고 하더니 사격을 해버리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개방, 제한 통항, 재통제, 실탄 발사. 이틀 만에 4단계를 거쳐 시장에 다시 혼란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월 19일 미 해군 구축함 USS 스프런스가 걸프 오만해에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를 도착합니다. 미국 봉쇄선을 뚫으려 했던 건데요. 6시간 동안 멈춰라, 돌아가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무시를 했겠죠. 미 해군이 엔진실에 포격을 해버립니다. 해병대가 올라타서 선박을 접수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딜을 제안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모든 다리를 전부 파괴하겠다. 이란이 이 딜에 서명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합동군 사령부에서 말합니다. 미국이 우리 상선에 발포한 건 해적행위이자 휴전 위반이다. 곧 대응할 것. 국회의장 갈리바프도 말합니다. 이란 선박이 차단당하는 한 다른 나라 선박도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없다. 트럼프는 파키스탄에서 2차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봉쇄 지속을 이유로 2차 협상 참여를 거부했어요. 결국 4월 19일 하루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한 척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호르무즈는 사실상 완전 봉쇄, 유조선 통과는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90달러로 빠졌던 유가가 재폐쇄 소식에 96달러로 다시 뛰었어요. 미 이란 휴전 만료가 4월 22일 수요일이거든요. 이란은 협상을 거부한 상태예요. 트럼프는 나라를 날려버린다고 했어요. 걸프에 갇힌 선원이 2만 명이 넘고 미 에너지 장관은 호르무즈는 지금 배가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정 신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미국은 비축유 1억 7,200만 배럴을 풀었고 약 40개국이 호르무즈 보호 임무를 논의 중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이쪽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50일을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는데요. 단지 꼭 염두하셔야 되는 건 호르무즈가 열렸다는 뉴스가 뜰 때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해요. 개방과 해소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식 명분은 핵 비확산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순수출국에 근접하고 미국 석유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이 뭐라고 했죠?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CFTC는 수상한 거래를 조사 중이에요. 공식 명분과 돈의 흐름은 같은 방향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 4월 22일 수요일 휴전이 끝납니다. 트럼프와 이란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건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내일 영상에서 미증시 흐름에 대해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이후 상황도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